외워도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 많으시죠? 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2차 1과목 21강 교재는 17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밭작물 중에서 인삼이 좀 특이하죠. 인삼과 보험기간. 보험기간에 대해서는 거의 15점이 유력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암기하는 게 원칙인데 시험 나올 만한 것만 해서 15점 중에서 한 10점 이상만 맞추겠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한 공부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챗 GPT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제가 강의하고 난 뒤에 동영상 아래에다가 교재 파일을 올릴 겁니다. 그죠? 그것을 가지고 첨부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챗 GPT에게 암기법 알려달라, 또는 쉽게 설명해 줘, 또는 노트북 LM을 통해서 또 파일을 올려서 이것을 대화식으로 해서 최대한 내가 이 내용은 제가 설명할 게 몇 개 없습니다. 핵심만 찍어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트북 LM을 활용하시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색조기를 통해서 완전히 자기가 자필로 핵심 키워드를 적어 놓고 논작물, 밭작물, 생산비 보장 밭작물, 가축 이렇게 해서 파트별로 나누어서 무지개 암기법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는 이론서 합격반에서는 현재 5월 말까지 이것을 다 완료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론서를 갖다가 최소 5번에서 10번 읽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5월 중순경부터 해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기초가 잘 되었다면 이제 기출문제가 중요하죠. 기출문제를 하고 이어서 6월달부터는 예상문제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니까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밭작물에 대해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밭작물에 대해서는 대상 품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밭작물에서 그냥 밭작물이 있고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산비 보장 밭작물하고 구분을 정확하게 해요. 생산비 밭작물하고는 구분을 해야 된다. 평가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밭작물은 무게를 가지고 잴 수 있는 품목들이고, 나머지 생산비 밭작물은 상태를 보는 거죠. 상태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대관소찰이라고 해서 크게 보고 자세하게 살펴보는, 즉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방법이 평가 방법이 생산비 보장 밭작물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구분해야 된다. 대상 품목이 뭔데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새로운 녹두, 생강, 참깨 이 부분이 새로 들어왔죠. 어쨌든 대상 품목을 전부 다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 품목을 써놓고 다음에 해당되는 종합위험 밭작물 품목은, 생산비 보장 밭작물 품목은, 또는 다른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과수는, 이렇게 해서 구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하지 않는 것은 원예시설 작물에 대해서는 부장 딸들 무시 쪽수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암기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9% 정도는 제 말씀이 맞을 거고 1% 정도 그래도 쓰라는 문제 나왔을 때는 틀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는 안 나왔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이것도 스토리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암기해야 된다. 무 중에서도 고랭지무, 월동무, 가을무다. 파는 대파, 쪽파, 실파. 시금치는 노지하고 구분하는 이유는 원예시설 작물에 시금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박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대상 품목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보장 방식은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고,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 있고,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 인삼 있기 때문에 인삼 품목이 있고,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밭작물이 있죠. 밭작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 있고, 종합위험 생산 보장 방식, 작물 특정, 즉 9개를 담보해주는, 작물에 특정해서 보장해주는, 그리고 시설 종합까지 해주는 인삼 손해보장 방식, 이렇게 해서 보장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는 이런 품목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위험 생산 보장 방식에서는 고추, 브로콜리, 메밀 전부 다 상태를 조사하는 거죠. 무 중에서 고랭지무, 월동무, 가을무 중에서 단무지하고 알타리무. 아마 월동무도 밭작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체계적으로 월동무는 평가를 제주도에서 많이 하죠. 월동무를 생산 보장 방식으로 해서 크게 대관로 하고 소철은 10% 피해, 20% 피해, 30% 해서 손해정도 비율을 매깁니다. 배추 전부 다, 그 다음에 시금치, 양상추 8개 품목. 작물 특정 및, 그러니까 지금 암기를 하시더라도 요것만 암기하면 되겠죠. 작물 특정 및 인삼이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B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만 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밭작물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B와 C를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면 나머지 밭작물은 알잖아요. 이게 밭작물인지 논작물인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자연재해 조소의 화제죠. 이렇게 해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인삼은 해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로 인한, 그러니까 인삼에 있어서는 해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로 담보하는구나. 그래서 화재를 특약으로 가입을 하지 않고 보통 약관에서 보장해 준다 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 그 중에서 감자, 가을 배추의 병충해 보장령, 가을 배추는 무름병이죠. 무름병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병충해를 보장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병충해는 병해와 충해이기 때문에 병해는 병이 들어가죠. 병이 다 들어갑니다. 그죠? 나머지는 벌레다 하는 부분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하나만 정확하게 외우고 나머지는 시험 나오면 쓰라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60%만 알아맞추자. 그럴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약 체결 시점에서 계약 체결 이후 파종돈 이렇게 했는데, 계약 체결 시점에서 현재 기상청에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서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는 당연히 보상 안 되겠죠. 자, 가입을 하는데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서 현재 있기 때문에 그때 가입하면 그 재해는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생산비 보장 방식, 품목. 품목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고추는 병충해가 있다. 2차 2과목하고 중복적인 게 많죠. 병해와 충해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급, 2급, 3급을 할 때 2차 2과목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하지 않는 손해.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인삼 부분에서 작물 특정 및 시설종합위험 인삼 보장 방식, 이게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때 인삼은 보장하는 재해는 9개를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9개는 태우집에, 태풍에는 강풍이 포함된다 했죠. 태우집에 불이 나서 냉침 폭폭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두더지의 조수해.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집, 불이 났다. 화재. 그래서 냉침, 폭폭, 조수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가림 시설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재일 때 특약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삼. 그래서 인삼에서 시험 나올 부분은 태풍일 때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 강풍, 가까운 곳 3곳, 3개의 기상 관측소에 나타난 것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태풍에 대해서 정의를 가로넣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폭설이다.
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특보,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입니다. 그죠? 이거를 발령한 때 24시간의 신적설이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 기상관측소에서 실시하고 나타나는 측정 자료 중에서 가장 큰 수치의 5cm 이상인 때를 우리는 폭설로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신적설이 중요하죠. 가로놓기 신적설. 신적설은 눈이 오고 난 뒤에 다음에 눈이 올 때는 막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막이 생기는 걸 기준으로 해서 신적설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24시간 할 때는 구분하는 것이 한번 눈이 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새롭게 신적설 눈이 쌓였을 때 막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신적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인 때를 우리는 폭설로 규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집중호우도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강우 상태. 중요하죠. 침수는 인삼은 썩습니다. 물에 빠지면. 그래서 침수 높이가 최소 15cm 이상. 이런 것은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우박도 정나눔과 봉우리 저군이죠. 봉우리 저군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알갱이입니다. 얼음알갱이. 얼음 덩어리가 내려서 발생하는 피해를 우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도 우박으로 인해서 전라남도에 피해가 입었죠. 그래서 우박이 나올 수가 있다. 정나눔과 봉우리 저군이다. 그 다음 냉해를 입었다 했을 그 기준이 뭐지 했더니 출아라는 출아. 출은 출이고 나온다는 뜻이죠. 출아란 뜻이 나온다. 즉 싹아자니까 싹아니까 싹이 나온다는 뜻이죠. 싹이 나오는 출하라고 하기 때문에 용어를 반드시 출하라고 해야 됩니다. 또 전엽기 4, 5월 전엽기라고 하는 것은 펼칠 전자죠. 우리가 축발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축발전 할 때 이 전자가 펼칠 전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자로 이렇게 쓰게 되면 펼칠 전자다. 펼칠 전자를 쓰기 때문에 전엽기다. 펼치는데 잎사귀가 펼쳐지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잎사귀가 막 펼치는 그 부분을 전엽기라고 하죠. 전엽이 막 펼쳐지는 게 약 50% 이상 됐을 때를 우리는 전엽기라고 하고 4, 5월이다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전엽기 4, 5월 중에 해당 지역에서 가까운 곳 항상 세 곳이죠. 최저기온 0.5도씨 이하 찬 기온으로 0.5도씨 이하의 찬 기온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구분했자. 폭염. 폭염은 적과 전하고 다르죠. 적과 전에서는 그죠? 이렇게 해서 33도 2일 이상. 근데 이건 다릅니다. 해당 지역에서 30도씨 이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며 입회,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 들어간 증상이 50% 이상 있는 경우다.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은 그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30도씨 이상, 7일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설 파트.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인삼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다. 이 부분을 파악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고 시설 파트도 보험의 목적에 노후 및 하자로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보험 기간이 되겠죠. 자, 보험 기간이 돼요. 보험 기간. 자, 보험 기간은 이제 시험 내기도 좋죠. 이게 15점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소 5점에서 15점이 나올 거예요. 15점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암기를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를 15점이 나올 확률이 높고 이 중에서 한 10점 이상을 맞추겠다 해서 부분 점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 최대한 많이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 평년 수학량을 구하라, 그 다음 환급보험료를 구하라는 빵점 아니면 15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 없이
공부를 좀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위험 재파종 보장이 있어서 재파종했을 때 보험의 목적인 마늘, 난지행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하는 부분에서 보장 종류는 조기 파종 보장 특약 가입 시 해당 특약 보장 종료 시점이죠. 마늘은 보장 개시는 조기 파종에 대한 보장 특약 가입 시에 해당 특약 보장 종료 시점부터 보장이 개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장 종료는 10월 31일. 이렇게 해서 고랭지 당근. 파종 보험 계약 시 파종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 계약 체계를 이입하시고 파종 완료일은 판매 개시일도 5월 31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도 괄호 넣기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괄호 넣기를 중심으로 5월 31일 초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재파종 완료일은 5월 31일 초과할 수 없다. 보장 종료. 고랭지 당근 같은 경우에는 보장 개시와 재파종 완료일, 판매 개시도 5월 31일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두고 파종 완료일은 판매 개시도 5월 31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재파종 완료일은 이렇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날짜, 특히 가을 배추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5월 31일, 10월 15일, 11월 21일 이런 부분들은 부분 점수가 허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을 공부해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수박 5월 31일, 8월 31일 경작불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작불능은 8월 31일 기준으로 하는구나만 알면 모든 것은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인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나오는 인삼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호박, 어이쿠 8월 27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머리를 아프게 하지만 최대한 챗GPT와 노트북 LM 등을 통해서 공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하고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중요한 부분을 포인트를 찍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